몇 해 전부터 우리 미술시장에 이 만화 그림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는 것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뭐 예전에도 그랬었죠. 2015년, 2017년경에는 뭐 슈퍼맨, 배트맨, 원더우먼, 뭐 엑스맨 이런 등 파괴적 슈퍼스타급 만화 주인공이 미술 시장을 종영하더니 10년 조금 안 된 요즘에는요, 그냥 잔잔한 만화 주인공들이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좀 폭력적이진 않죠. 미키마우스라든가 캔디라든가 뭐 이러한 뭐 소녀 감성을 좀 건드린다고 해야 될까 할까요? 뭐 굳이 따진다면 상상의 인물이거나 실제이거나 과거 영웅이나 할 것 없이 뭐 이것이나 저것이나 그림이면 다 똑같죠. 뭐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 이러한 뭐 좀 어떻게 평면적 아니면은 상상의 이미지 이런 것들을 과거로부터 거슬러 온다고 하면요, 뭐 르네상스 때나 뭐 인상주의 때나 할 것 없이 늘 잔존해 온 것 사실입니다. 그것도 특별한 건 아니죠. 다만 소위 말하는 이 고급 예술이거나 미술사의 족적을 남긴 그림들과 비교해 보면 좀 어색하다거나 가볍다고나 할까요? 사라질지 모른다거나 예술의 깊이가 이렇게 좀 낮다라고 치부하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술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해 나가고 있는 미술만평 265회차 박정수입니다. 늘 아시겠지만 흔들립니다. 오늘 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종은 땅 만평을 빨리 사게 될지도 모릅니다. 저도 땅 만평 사면요, 혼자 독식하지 않고 미술시장 아니면 미술 발전에 이바지해 보렵니다. 이거 진짜입니다. 약속드립니다. 그러니까 구독 눌러주십시오. 80년대 중반에 거래되었던 민한화, 1990년대에 타계하신 뭐 장욱진 화백님의 작품도 따지고 보면 좀 평면적 만화의 개념과 흡사하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뭐 앤디 워홀이나 리텐슈타인을 비롯하여 90년대 중반에도 그랬죠. 운보 선생의 바보산수도 마찬가지였고요. 김동유의 마닐린과 마오 또한 거기서로 뭐 굳이 집어넣는다면 이해될 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요, 만화 그림이다, 뭐 팝이다 이렇게 하는 것들을요, 그냥 익숙하다라고 이해해도 될 만큼 친숙한 소재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2020년 이후 우리나라 미술 시장에서도 비슷한 경향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좀 차이점이라고 한다면요, 이전에는 이미테이션 혹은 패러디의 영역이었다면 현재는 독자적 개발이 생겨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뭐 스토리가 강화되고 있다고나 할까요? 스토리가 강화된 캐릭터들이 미술 시장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해 보긴 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웹툰의 영향권에서도 작업하지 않았나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캐릭터가 그려진 소품을 구매한다는 것은 그려진 캐릭터에 대한 이 무거부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반증되는 것이죠. 거래대한 작품들 또한 비싼 가격들보다는 100만 원 미만대가 대다수거든요. 90년대 중반부터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이들 중에 어떤 몇몇 작품들은 팬덤이 형성되고 스타급으로 부상하면서 대작이 비싼 가격에 판매되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뭐 사실이니까요. 만화 그림이 좀 굳이 좀 따지는 것은 뭔가 하면요, 어떤 캐릭터 이야기합니다. 만화 카툰이 나쁘다는 얘기가 패배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것도 국한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대신에 캐릭터적인 개념에서의 것들을 만화라고 지칭할 뿐입니다. 이러한 만화 그림이 지금까지 쭉 자리해왔지, 지금 와서 뭐 꼭 지금 현재 잘 팔린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쭉 해왔었으니까요. 다만 패턴의 변화 주기가 너무 짧다는 것에 문제가 좀 있을 뿐입니다. 일종의 추억팔이라고 할까요? 오늘 주제가 그겁니다. 만화 그림과 추억팔이 마케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기 시작했고 자유자본 시장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애잔했던 추억을 기록해두고 싶은 사회적 시기가 도래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80년대생의 기억하실려나 모르겠는데 60년대생입니다만 80년대생의 디즈니 따조, 90년대생의 보라돌이 뚜비 이런 것들요. 그런 것들이 어느 추억의 위치로 자리하고 있죠. 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50년이 넘어가면요 골동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저는 60년생이니까 50년이 넘어갔거든요. 그러는 한편으로는 예술 작품이 너무 가벼워지고 있다는 생각도 주변에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 또한 경향이기 때문에 인정하는 편이고요. 다만 여기 이런 것들이 이러한 경향이 왜 나타나는가 하면요. 이건 개인적으로 보는 것이긴 하지만요. 페이스북과 인스타의 노출 빈도가 높기 때문에 이들의 영향이 상당할 것이라는 좀 오해 아닌 오인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렇죠. 이게 좀 노출 빈도이기 때문에 그러죠. 우리나라 미술 시장에서도 확산된 미술 시장이 구축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다양적 다변화가 있다는 사실을 잘 인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대신에 이 페이스북 인스타에 대해서는 그들의 시장일 뿐이죠. 그렇게 생각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적인 얘기 중에 하나를 이야기해 보면요. 예술 마케팅, 상품 마케팅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케팅 기법 중에 하나가 추억팔이가 있습니다. 과거의 기억으로 남아있지만 현재에는 잘 인지되지 않는 부분을 자극해서 상품으로 상업화로 연결시키는 방법입니다. 미술 작품의 영역과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인 마케팅 방법에는 다를 바 없을 것 같습니다. 경제적 주역으로 활동하고 있는 80년대, 70년대생, 90년대생, 그렇죠? MZ세대들, 이들의 어린 시절의 상품이나 물건들이 다시 한번 끄집어내게 되면 인기를 끌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요,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게 되면은 과거에 대한 추억 소환이 더 강화된다는 것이 이미 연구 결과로 나와 있습니다. 과거에 아련해지고 편안하고 행복했던 좋은 기억들이 지금을 치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미술시장 캐릭터 구매자의 많은 부분을 MZ세대가 차지하고 있는 이유도 이런 것 같습니다. 이들의 기억 소자를 자극하는 캐릭터 작품은 미술시장의 저가 시장의 주요 축으로 자리할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지난 회차에서도 말씀드렸지만 2024년 내년 이후가 되면 아트페어의 시장 구조가 재편성될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합니다. 이런저런 요인들의 결과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런 요인들이 작용되어서 재편성되고 다변화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요, 저가 시장과 고가 시장, 이건 이미 구분되어지고 있죠. 어디라고 말씀드리면 좀 화낼 테니까 어쨌든 저가 시장과 고가 시장, 또 참여하는 화랑도 차별화되고 있습니다. 어디에는 갈 것이고 어디는 가지 않을 것이고, 또 추억 시장과 신규 시장 등의 특성화 전략이 시작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들은 추억 시장이죠. 추억팔이 시장이죠. 예술은 미래에 가서 현재의 추억을 상기시키는 중요한 이미지 역할 영역입니다. 추억은 텍스트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 잔상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번나가긴 하지만 지난번 교육 얘기했었죠. 그래서 미술 교육은 어릴 때부터 필수 영역으로 둬야 한다. 기억 소자가 다양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면 미래가 없고, 미래에서 기억 소자가 많은 이들이 창의적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 많은 경험을 하게 하는 이유가 또한 여기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미지들을 기억하고 있는 이들이 우리 사회의 자산이고 미래의 보고라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추억 마케팅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거론해 보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